자, 오늘 물리특강 연력학 파트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력학 의문 얘기를 하면서 문제풀 시간 없이 하루 수업 내내 연력학 법칙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결국엔 연력학 할 때 연력학 제 1법칙이 매우 중요한데요. 연력학 제 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랬습니다. 내가 3000칼로리 밥 먹고 3000칼로리만큼 일을 했으면 내가 살찔 거 없다 했죠. 예, 이런 그런 것을 우리는 등본 팽창의 소개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내가 3000칼로리 먹었는데 2000칼로리만큼 일을 했어요. 내 1000칼로리가 남죠. 내 몸이 그만큼 1000칼로리 살찔 거야 하는 그런 것들은 등압 팽창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3000칼로리 먹었는데 아무 일도 안 했대. 혼자 살찌는 거죠. 네, 그것들은 등적 그리고 가열로 설명했고요. 몸도 없이 30칼로리만큼 일을 했대요. 그럼 내가 30칼로리니까 살 빠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단열 팽창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Q 기체가 얻은 열 에너지는 하겠다고요. 이게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기체가 한 1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Q가 양의 값을 가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기체가 열을 흡수하잖아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기체가. 그렇다면 Q가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가지는데 기체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죠 하겠습니다. 주체는 누구라고요? 기체가 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기체가 열을 흡수했습니까? 열을 방출했습니까?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한데 내부 에너지는 분자의 기체의 온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체 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3 KT로 소개가 되죠. 이 K는 볼츠만 상수예요. 그래서 이 K는 기체 상수 R을 R로 숫자 N0로 나눈 값입니다. 이건 한 분자거든. 그게 아니라 기체 분자 1몰계의 평균 운동 에너지 시그마 총합을 낸다면 2분의 3 RT를 쓸 수 있겠고 N몰계의 운동 에너지 그것의 합을 낸다면 2분의 3 NRT라 쓰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는 물리에선 U 하면서 내부 에너지라는 이름을 쓴다고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뿐만 아니라 분자의 개수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열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일정한 양의 기체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온도에만 의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과 더불어서 써야 되는 게 뭡니까 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있어요. 이상기체 상태 방식으로 PV 꼴 NRT를 소개하는데요. 이때 PV 압력과 부피 곱을 화학2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화학2를 정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부터 화학2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들어갔을 때는 말입니다. 여러분하고는 글쎄요 우택쌤이 화원적 어느 정도 공부량이 충분히 된다 하면 여러분들 3학년 중3 3학년 2학기 정도쯤에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비롯한 화학2 얘기를 좀 소개가 될 수 있을 건데요. 압력 부피 곱이 분자의 개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 때는 이때는 온도는 일정하게 하면서 분자의 개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2에서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물리에서 뭐가 관심 있습니까? 아까 말했지만 물리에서는 일정량의 기체였거든요.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압력 부피의 곱은 온도에 관심이 있겠습니다 하는 게 이거는 물리에서 관심이 있습니다. 물리 연력학에서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자의 개수가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물리에서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온도하고 압력하고 온도에 대해서 P = NRT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일이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으로 제시될 수 있었을 때 P = NRT를 통해서 워크가 계산된다면 2분의 3 NRT였으니까 내부 에너지는 PV보다 1.5배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내부 에너지는 해준 1보다 1.5배 더 크게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그건 정말 옛날 문제예요. 지금의 문제에서는 그냥 정성적으로 누가 더 온도가 높습니까 하는 그런 정도가 될 것이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문제를 내가 그 옛날 문제 좀 실어놔가지고 그 1.5배 차이 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여러분한테 나눠준 추가 프린트에 한 문제가 더 실려 있을 건데요.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으로서 플러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결국에 기체의 온도가 상승했다는 뜻이 되겠고 뻔하게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결국에 온도가 내려갔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워크 압력과 부피 변화량의 기체가 해준 일인데요. 역시 플러스라는 것은 기체가 그 부피가 증가되는 기체의 팽창을 소개하는 거고요. 당연히도 마이너스 의미는 기체가 부피가 수축, 기체의 부피 수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물론 0일 수도 있죠. Q가 0이라는 뜻은 결국엔 열출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단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내부 에너지가 변화가 0이래요. 등온 상태였으면 될 것이겠습니다. 워크가 제로라고요? 부피 변화가 없다는 뜻으로서 이거는 등적 상태라면 이 값을 0으로 쓸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구분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관심 있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보일이었습니다.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한 등온 상태에서의 변화입니다. 팽창 설명이 유리할까요? 수축이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기체가 팽창하는 설명이 훨씬 유리하다고요. 그러니까 등온 팽창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해 놓으시면 수축을 그와 반대해버리면 끝날 일입니다. 등온 팽창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식 PV 꼴 nRT에서 어차피 일정의 기체니까 nR은 변함이 없어요. 온도가 일정하대요. 팽창했다니까 부피가 증가되네요. 압력은 감소하죠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부피와 압력축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부피 이니셜에서 부피 파이널까지 됐을 때 요것만큼이 뭐가 된다? 워크 1로 쓸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근데 온도가 일정화됐잖아. 온도가 일정한 등온이면 이놈이 제로가 되겠네요. 결국엔 흡수한 열이 내부 에너지 증가량 하나 없이 등온이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 없이 모두 다 1로 사용되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3,000칼로리만큼 먹고 3,000만큼 일을 했으면 나 살찔 거 없잖아.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없잖아. 이렇게 소개되는 게 5.1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샤를 법칙은 뭔데요? 샤를 법칙은 압력이 일정할 때 다시 말하면 등압의 상태입니다. 역시 팽창의 설명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얘기였죠. 등압 팽창했답니다. 샤르에서 등압 팽창은 색깔 내가 이거 구분하는 게 이해되겠습니까? 흰색은 지금 등온을 했고요. 빨간은 등압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역시 이게 T 등온 라인인데요. T 등온 라인인데 이번에는 온도 라인을 두 개를 골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온의 T와 이렇게 해서 T 고온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부피의 증가량이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부피의 증가량이 똑같다 하더라도 첫 상태가 만약에 똑같다면 예를 들어서 A 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다면 그지? 이게 등압이었을 때 워크의 크기는 등온이었을 때 워크 크기보다 더 크거든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A 상태에서 출발할 때 말입니다. A에서 B로 가볼까요? 여기는 A에서 C로 가볼까요? 하겠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등압 팽창했답니다. 팽창했으니까 워크가 플러스 값을 가지겠습니다. 내부의 증가량도 당연히 있죠. 온도가 올라갔어요. 저온에서 고온까지 올라갔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되겠지만 이게 결국엔 뭔데
이게 1이 났다면 이거 1.5배 더 크다 하겠습니다. 3대 2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더 큰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죠 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하고요. 분자의 개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려고 합니다. 온도가 올라갔어야 되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내부 에너지도 올라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오해됐습니까? 열출이 차단된 단열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열출이 차단된데요. 단열입니다. 단열 상태에서 기체가 역시 팽창을 한답니다. 단열 팽창은 여기다가 또 조금 더 저온 라인을 하나 더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저온으로 저온 쓸게요. 느낌 알겠습니까? 그래서 A에서 D로 가는 과정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열출이 없대요. 단열입니다. 열출이 없어요. 열출이 제로예요. 어쨌든 팽창한 게 있었으니까 기체가 일을 했었으니까. 근데 먹은 거 없이 일을 했으니까 살 빠져 내부 에너지 줄어들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조금 더 내려가는 일을 벌일 수 있겠습니다. 오해했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부피의 증가량을 가지고 A에서 출발했습니다. 등압이 더 큰 일을, 등온이 그 다음에 일을 하면 단열은 훨씬 적은 일을 했다. 부피의 증가량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운행날 마지막 나온 건 뭐다? 등적 변화입니다. 등적 부피가 일정한데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역시 가열이 설명이 용이할 것이에요. 부피 변화량이 없답니다. NR도 없죠. 열을 가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압력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워크가 없네요. 즉 넣어준 열 에너지는 곧 모두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만 나갔죠 라고 하는 게 등적 가열의 일입니다. 이후에 등온 압축, 등압 압축, 단열 압축, 등적 냉각 이와 반대해버리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되셨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부피 변화량이 없다 보니까 T 저온의 A 상태면 이렇게 해서 E 상태로 바뀌는 거죠. T 저온으로. 고생했어요? 부피의 변화량이 없이 매번 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두 가지 프린트를 드렸는데요. 하나는 원래 여러분들 정규교재 똑같은 거 하나 드렸습니다. 보시면 답을 매겨놨는데 지난 시간 여러분한테 한번 풀어보시라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옆에 수기를 조금 매겨놨습니다. 채점해 보시고 질문사항 좀 이따가 한꺼번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좀 더 연습할 문제, 여력한 문제. 청라 쪽에서 이걸 수업을 시켜봤는데요. 어제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뭐야 얘가 똑같은 거 계속 하니까 쉽네요. 이제 해볼만 합니다 하고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할 때가 어렵지. Q 이꼴 델타 U 플러스 워크 처음에 할 때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해보면 매번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한 놈이 걸리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때 누가 더 큰 에너지를 쏟았는지 역시 이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 1번 문제 풀어보고 그랬네. 좋았어. 그래서 추가부적으로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소개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내부 에너지 요놈은 2분의 3 NR T였다. 분자의 개수하고 온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열기관 히트 엔진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고온의 열원에서 Q1만큼 열을 받아서 열기관이 워크 2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크랭크를 돌리든 피스톤을 돌리든 어쨌든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저열온으로 Q2 열을 빼는 저온으로 열을 빼는 그런 과정을 열기관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워크의 크기가 얼마 나옵니까 하네요. 예, 이건 Q1과 Q2의 차이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Q1과 Q2의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기관 효율이라는 놈이 있었죠. 열기관 효율은 넣어준 열 에너지 Q1 대비 얼마만큼의 워크 1을 했습니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Q1의 워크의 크기가 Q1 Q2가 되고 그래서 1 Q1분의 Q2가 되는 이 형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열기관 중에서 가장 효율이 좋은 열기관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카르노 기관이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열기관 효율의 맥스 되는 점은 카르노 기관으로서 고온의 열원이 T1이었다면 저온의 열원이 T2였다면 그래서 맥스 되는 놈은 1 고온의 T1분의 저온의 T2 이렇게 되는 게 맥스 카르노 기관이라는 이름을 쓴다 했습니다. 문제는 이 카르노 기관은 구형 가능한 기관일까요? 아니요, 이건 구형 가능한 기관은 아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열기관의 온도 차이가 주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저온과 고온의 온도 차이가 주어진다면 현재 만들 수 있는 열기관 효율은 이것보다 뭐하다? 작다 됩니다. 여러분 열역학 제1법칙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랬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을 위배할 수 있는 기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넣어준 에너지 없이 지가 알아서 일을 하겠대. 마법의 양탄자 이런 거 있을까요? 없죠. 마법의 양탄자 뭐 거기다가 휘발유 주입합니까? 어디 전기 충전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태우고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 수 없다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만들 수 없는 기관입니다만 그런 것을 존재한다면 제1종 연구기관이라는 이름을 써요. 연구기관,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아무 에너지 없이 알겠습니까? 그런 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래서 옛날에 사람들을 부려가지고 성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일을 많이 벌렸습니다. 옛날 군주들이. 근데 부역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먹을 거 잘 먹여가면서 일을 시켰습니까? 하면 그러지가 않았잖아요. 무거운 돌을 나르고 그런데 뭐 제대로 먹이는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써서 자기 몸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써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살이 쭉쭉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사람 몸도 정말 청명한 기계예요. 먹을 만큼 일하지 않으면 살쪄요. 잘 알잖아요. 특히 뭐 다이어트 하시는 여학생들은 너무 잘 알 것 같은데요.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먹은 것이 일만 하세요. 살 축축 빠져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 흔히 말하는 몸이 상한다, 몸이 축난다 이런 일을 쓰죠. 자기한테 필요한 필수 영양소 여러 가지 우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됐어요? 예전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3,000칼로리 먹고 3,000칼로리 일을 하게 되면 난 살찔 거 없다. 하면 3,000칼로리 먹었는데 1,000칼로리만큼은 일을 했어. 그럼 2,000칼로리 살찐다. 먹은 거 없이 14,000 했어. 3,000만큼 살 빠져 하는 그런 내용들 소개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이고요.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예전에 물리 1에서 있었어요. 근데 물리 2로 가면서 물리 1에서는 좀 빠진 내용이에요. 열기관의 효율은 절대로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열기관의 방향성, 항상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다 보니까 방향성, 비가역적인 자연현상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곳이 있으면 뜨거운 곳에 있는 에너지가 차가운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기의 효율은 절대로 100%가 될 수 없다. 100%를 넘기겠다 하는 게 제1종 연구개념이면 딱 100%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2종 연구개념이에요. 마찬가지 제2종 연구개념도 만들 수가 없다 되겠습니다. 저온과 고온에서 이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기관이 움직이게 된다면 반드시 저열로는 빠져나가는 Q2가 있기 때문에 이 Q2를 아예 0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카로 기관에서 만약에 이게 열기관 효율이 100% 되려면 T1 이 고온의 온도가 말 그대로 무한대가 돼야 되겠어요. 아니면 T2 저열로 온도가 제로 켈빈이 돼야 되겠습니다. 역시 온도가 무한대가 되거나 제로 켈빈 도달할 수는 없는 바가 되는 거예요. 카로 기관의 열기관 효율은 요만큼 되겠습니다. 카로 기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실현은 불가능하다는데요. 이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한 기관이에요. 역시 부피와 압력 축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한다고? 등온 팽창을 하게 됩니다. T 고온 라인에서 등온 팽창이 A에서 B까지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단열 팽창을 하게 되는 게 B에서 T 저온 라인으로 C 단열 팽창하고요. 이후에 다시 등온 압축을 D까지 하다가 단열 압축을 다시 A까지 하는 이게 카로 기관입니다. 단열이다 보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B에서 C나 D에서 A 쪽은 열출이 없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될 때 등온 팽창할 때 이때 Q1만큼의 열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등온 압축한 C에서 D로 될 때 이만큼이 바로 Q2만큼 열을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T 고온 라인의 온도를 이걸 바로 T1이라고 저온 라인의 온도를 T2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말했던 요 효율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큼 만들 수도 없다 되거든요. 그럼 이 기온의 한 일은 바로 이 면적만큼의 워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누차 말하지만 일단 뭐부터 쓰고 시작하자?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델타 U는 내부 엔진 변화량은 온도에만 관심 가져주십시오. 워크는 압력과 그리고 부피의 변화인데 이때 물론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이렇게 증가되는 경우도 있지만 압력이 변화되면서 부피의 증가량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등온인지 등압인지 단열인지 보시달라고요. 물론 등절일 경우에는 부피 변화가 없다 보니까 해준 일은 없어. 그래서 뭐 뚜껑을 꽉 닫아 놓은 뭐 유리병 또는 뭐 강철 용기, 실린 그리고 뭐 플라스크 이런 식으로 부피의 변화가 없는 쪽이었다면 또는 뭐 실린더를 하더라도 그 실린더에 고전못을 나사못을 박아서 안 움직이게 만들었다. 부피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등적. 그래서 흡수한 에너지가 전부 다 내부 엔진 변화량으로만 가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그래 저쪽은 문제 푼 거 같은데요. 문제 푼 거 오늘 여러분한테 답을 축소 복사한 걸로 해서 답을 나눠드렸습니다. 요거 문제 푼 거 있으면 일단 먼저 채점할 시간 드릴 테니까 채점해 보시고 질문 받고 이제 다시 여러분들 연습 문제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내 채점해 주십시오. 답지 드렸지 않습니까? 네, 축소 복사한 거에 내가 답을 적어드렸으니까 채점해 보세요. 수업했던 것들에 대한 동영상은 역시 마찬가지 우리 단톡에 다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고 나중에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열역학 문제를 1번부터 29번 정도까지 나눠드릴 것 같은데요. 예. 한 번만 먼저 채점해 보십시오. 축소 복사한 거에 답 드렸습니다.
채점이 다 됐을까요? 좀 더 시간 더 필요합니까? 채점 다 끝났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채점 덜 끝났어요? 채점이 덜 끝난 거야? 아니 뭘 소리야? 자, 뭐 더 이상 채점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요. 요 1번부터 시작되는 것에 대한 문제부터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몇 번 문제 설명할까요? 정규교재, 특강 정규교재 질문사항도 먼저 받겠습니다. 몇 번 설명 필요합니까? 7번 문제. 특강 교재 7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7번 가낭은 단열된 용기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각각 부피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가열하는 모습인데요. 가와 나의 똑같은 열량 Q를 공부했더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다 했습니다. 먼저 가를 보시면 부피가 일정한 결국엔 뭐다? 정적이겠고 Q를 넣었다 했으니까 가열된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근데요. 나는 압력이 일정하게 움직인 것을 보았습니다. 압이고 그 이후에 가열됐다 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으로 Q 넣어준 열 에너지는 뭐하대? 같대 하고 있습니다. Q가 똑같이 넣어줬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등적 가열의 경우에는 델타 U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곧 이것과 같았죠. 반면 등압 변화에서는 델타 U 플러스 워크 이만큼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숫자를 한번 써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를 예를 들어서 1000J를 넣었어. Q를 1000J를 넣었어.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렇다면 얘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1000만큼 증가했잖아 라는 뜻이 되겠고요. 반면 이 둘은 400만큼 워크 일을 하게 됐다면 600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는 이런 꼬라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 하필 600대 400이니까 라고 했다면 등압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상기체, 단원자 이상기체는 3대 2의 에너지 비율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600대 400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요,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같아졌대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에 의존한대요. 얘는 1000 먹었고 얘는 600 먹었는데 같아졌대. 같아졌대. 이 둘이가 처음의 온도가 같았을까요? 아니죠. 가는 1000 먹어서
1000 먹어서 내부 에너지가 이 정도 올라갔으면 나는 600 먹어서 서로 내부 에너지가 같아졌습니다. 즉 가와 나가 첫 스타트라는 내부 에너지의 처음 온도가 같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가나에 준비된 두 기체가 처음부터 같은 온도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같은 에너지, 같은 내부의 중위는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가는 더 좋은이었고 난 조금 더 고온이었어요. 그래서 1000 먹고 600 먹었더니 같아진 내부 에너지를 보았어. 이렇게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림 이해되겠습니까? 기억 보겠습니다. 가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했습니다. 예, 가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넣어준 열 Q하고 똑같습니다. 니은 나에서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됐잖아요. 그 말은 기체의 속력이 더 빨라졌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열전 내부 에너지는 가가 조금 더 낮은 상태였습니다. 나가 좀 더 높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흡수한 열에너지 비율이 서로 달라가지고 나중에 같아졌다 하겠다. 내부 에너지는 가가 더 크다? 아니요. 가가 좀 더 낮았다라는, 즉 첫 스타트한 내부 에너지의 첫 스타트는 서로 달랐다고 가가 더 낮은 상태였습니다. 구분되겠습니까? 가와 나가 흡수한 열에너지는 똑같은데 가는 흡수한 열에너지가 전부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같다면 나는 그것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의 것이 같다는 것은 첫 스타트가 달랐다. 가가 더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더 낮은 내부 에너지 첫 스타트를 가졌다. 이렇게 되겠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7번 정리해 주십시오. 잘못 생각하면 첫 스타트하는 온도가 서로 같았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난처하죠. 자,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7번 말고. 더 푼 거 없습니까? 더 푼 거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정규 교재는 여러분이 이제 답을 드렸으니까 조금씩 해보시고 오늘 추가 문제 드린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제 드린 거 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습니까? 추가 문제 드린 거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추가 문제 드린 거 준비됐습니까? 예. 1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실린더 내부에 일정량의 이상기체 2000줄이 열을 서서히 가는데요. 피스톤이 바깥으로 서서히 밀려나면서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1200만큼의 일을 했답니다. 이따 뭐부터 쓰고 시작하자? 제1법칙부터 쓰고 시작하자. Q는 델타 U 플러스 워크부터 쓰고 시작하자. Q, 열에너지 먹었답니다. 얼마나? 2000줄의 열에너지를 먹었답니다. 그치? 근데 기체가 외부에 대해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1200만큼의 일을 했대요. 그럼 나머지 내부의 증가량은 나머지 800만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기억, 내부 에너지가 1200 증가한 게 아니라 800 증가했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미연, 온도가 없어졌다? 내부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뜻은 온도가 올라간 거죠. 온도가 증가했다 되겠습니다. 예,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기체 한 분자의 평균 운동이지. 이가 평균 운동이지. 어땠어? 2분의 3 kT. 절대 온도에 관심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것은 내부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거든 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1번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3번 보도록 하죠. (3번) 그림 가나는 각각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에서 B, C에서 D로 변합니다. 부피
압력에 대해서 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등 앞 부피가 증가했으니까 그지? 팽창으로 소개될 수 있는 게 가였습니다. 반면 나는 C에서 D로 갔습니다. C에서 D로 갔습니다. 얘는 저온 라인에서 고온 라인으로 올라갔는데요. 부피의 변화는 없는 거죠. 예, 나는 등적 상태에서 하열된 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기억, 가의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에요. 있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 등압 팽창인데요. 우리가 등압 팽창한 경우에는 기체가 외부로 한 밀도 있고 플러스 온도도 올라갔죠. 즉 A라인 온도보다 B라인 온도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열해준 흡수한 게 내부 에너지도 그리고 기체가 일을 해준 것도 저도 받겠네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맞는 말이죠. 가에서 A에서 B로 가는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 한 일이 제로다라고요? 외부로 한 일이 제로가 되려면 부피의 변화가 없어야 돼요. C에서 D로 오면 그게 기체가 한 일이 제로다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반면 A에서 B로는 이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디귿 나에서 C에서 D로 가는 거죠. 예, 등적 가에서 온도가 올라갔죠. 등원선 라인을 여러 개 그어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 경우에 넣어준 열에너지가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만 갔거든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 5번 라인도 5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부피가 변함없는 상태에서 등적 가열이 5번 라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6번) 일정량의 이상기체를 A에서 B로 변화시키는 것을 나타낸대요. AB 과정에서 압력은 일정하고 등압이에요. 부피가 V에서 2V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겠습니다. 부피가 팽창했잖아. 등압 팽창했잖아. 그지? 등압 팽창이다 보니까 예, 기체가 외부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온도도 올라갔습니다.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다 해야 되겠죠.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과 같다. 흡수한 열이 전부 다 일어나가는 것은 등온에서의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D가 기체가 흡수한 열 에너지가 전부 다 기체가 외부로 일을 해주겠다는 것은 이거는 등온에서의 얘기였습니다. 반면 지금은 등압이었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이후부터 문제 좀 풀어보라고 시켜볼게요. 연습해 보십시오.